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짐 조던 공화당 하원 의장 후보자가 1월까지 패트릭 맥컨리 임시 하원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2024년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도 진보로 잘 알려진 조 만친 상원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는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최근 둔화된 물가 지표는 신뢰 구축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 1년 내내 조용히 근로자들을 해고해왔으며 추가로 대량 감원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이 어제 8%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이는 2000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어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합회 장마리아 총회장과 임원진 일행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한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미국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첫 소식입니다. 짐 조던 하원 의원이 1월까지 패트릭 맥켄리 임시 하원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M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국정은 진행하면서 하원 의원 선출에 필요한 표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BC, 뉴스맥스 등 다수의 매체들은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1월까지 패트릭 맥켄리 임시 의장에게 하원 의장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맥켄리에게 법안 통과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이 계획은 심하게 분열된 공화당이 영구적인 후임자를 중심으로 통합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11월 17일까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현재 맥켄리 임시 의장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동이 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원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안보 지원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주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00억 달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빗 조이스 하원 의원은 이번 주 초 하원이 긴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맥켄리 의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짐 뱅크스 하원 의원도 조던이 의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세 번째 투표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의장 대행인 맥켄리에게 1월까지 의장직을 맡기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고위 소식통은 민주당이 맥켄리 의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과 논의해 왔으며 조이스 의원의 계획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점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BC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소식통은 맥켄리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이 하원에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식통은 맥켄리가 임시로 의사봉을 잡을 경우 조던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맥스는 조던이 여전히 의장 지명자로 남아있으며 언제든지 의장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던 의원 입장에서는 하원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자신에 대한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맥켄리 임시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조던이 정식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원들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던 의원이 반대파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뉴스맥스는 조던이 첫 투표에서 200표를 받았다가 두 번째 투표에서 199표를 얻었는데 조던의 의장직 선출에 반대하는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은 그가 세 번째 투표를 강행한다면 10표를 더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내년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범위 이상으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전략으로 자신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를 밀고 있으나 경합주 유권자들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7개 경합주 유권자 5,023명을 대상으로 5일에서 10일 진행,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또 43%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녹색당, 무소속 등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4%포인트 앞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는 곳은 네바다 한 곳이었습니다. 미시간은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다른 5개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열세는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 부족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바이든표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미중 관계 이슈에서는 11%포인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7%포인트 각각 앞서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CNBC 방송이 이달 11일에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3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정책 지지율은 32%, 외교정책 지지율은 3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도 진보로 잘 알려진 조만친 상원의원의 도전장을 내는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 트루스 소설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주지사인 짐 저스티스는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만 특히 그의 훌륭한 마음씨에 있어서는 더욱 훌륭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국경에 강하고 위대한 군대와 참전 용사, 청정 석탄과 에너지 우위, 경제, 인플레이션을 막고 이 수정헌법 2조 보호에 힘쓰고 있다면서 짐은 훌륭한 연방 상원 의원이 될 것이며 나의 전폭적이고 전적인 지지를 받는다라며 그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은 웨스트버지니아를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에서 51대 4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서 접전으로 간주하는 상원 선거구 3곳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2곳은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입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나머지 20개 선거구 중 14개 선거구는 민주당의 확실한 승리가 예상되며
나머지 6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선주지사로 인기가 높은 저스티스는 지난 4월 상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만친 의원을 1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만친은 아직 자신이 출마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9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으며 최근 둔화된 물가 지표는 신뢰 구축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려면 경제 성장세가 현 상태보다 냉각될 필요가 있다고도 역설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몇 달간의 이 수치는 얼마나 지속될지, 다가올 몇 개 분기 중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될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선 경제 성장세가 현 상황보다 다소 냉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둔화가 실업률에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발전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9월 소매 판매 지표 호조를 언급하며 경제 성장세가 지속해서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경제 전망 기관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3분기까지 강하다가 4분기와 내년부터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지표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미국 경제가 필요 이상으로 뜨거운 상황이며 물가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 1년 내내 조용히 근로자들을 해고해왔으며 추가로 대량 감원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CNBC가 목요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제외하고 대출 기관들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모기지 사업, 월스트리트 거래 및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압박을 받은 미국 5대 은행이 올해까지 총 2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월스트리트 활동의 급증으로 인해 2년간의 고용 붐이 일어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는 작년에 연준이 과열된 경제를 식히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후 은행은 모기지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부채를 발생하거나 경쟁사를 인수하는 기업이 줄어든 환경에서 갑자기 인력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폭의 감원은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기관은 주요 비즈니스에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까지 각각 5%의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지난 1월 모기지 사업에서 전략적 전환을 발표한 후 감원이 단행됐습니다. 이 은행은 찰리 샤프 CEO의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5만 명의 직원을 감원했지만 인력 감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는 작년에 여러 차례 감원을 단행한 후 대량 해고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직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저성과자로 간주되는 직원을 해고하는 연례 성과 평가를 다시 도입해 앞으로 몇 주 안에 은행 직원의 약 1-2%를 해고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투자은행 활동의 장기적인 둔화 속에서 올해 인력의 약 2%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직원 1.9%를 감원했지만 지금까지 12,000명을 고용했는데 이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났음을 나타냅니다. 또 시티그룹 직원 수는 올해 24만 명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지난주 CFO인 마크 메이슨은
분석가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은행은 이미 올해 지금까지 공개된 6억 달러의 재배치 비용과 관련된 7,000명의 감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JP모건은 업계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 은행은 지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실패한 지역 대출업체인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여 약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올해 인력을 5.1% 늘렸습니다. 제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최예슬, 정하은, 테너 조상범, 신난석, 피아니스트 장현아와 남예린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수완이 순복음교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한국,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곡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꼭 오셔서 감동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켓 문의 770-365-6117.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어제 8%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이는 2000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 청구 건수도 크게 줄어드는 등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기지 데일리 뉴스는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8%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이자율은 2020년 1월 30년 만기 모기지가 평균 3.72%였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만 달러짜리 집을 20% 다운페이를 하고 구입할 경우 2년 전에 비해 지금은 월 페이먼트가 1,000달러 가까이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높은 금리로 인해 지난주 모기지 신청은 그 전주에 비해 7%나 감소했습니다. CNBC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중간주택 가격은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이후 26%나 상승해 주택 구매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모기지 데일리 뉴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 매튜 글레이엄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몇 달 전만 해도 극단적으로 보였던 또 다른 이정표가 여기에 있다면서 사실 많은 대출자가 이미 8%가 넘는 금리를 보고 있지만 많은 대출자가 바이다운과 할인 포인트로 인해 여전히 7%대의 금리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는 모기지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미부동산협회 트레이시 캐스퍼 회장은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 구매자들이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캐스퍼 회장은 금리는 높지만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나중에 재융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매자는 부동산 시장에 시간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30년 만기 모기지가 2024년 말까지 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자협회, 모기지뱅커협회, 웰스파고 등은 30년 고정 모기지가 내년 말까지 6%에서 7%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가격은 2024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두 자릿수 상승률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맥스는 전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2024년 주택가격이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진로우는 4.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아마존은 18일 미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시에서 처방약 드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프라임 에어 가입 고객은 아마존 약국을 통해 이 신청한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받을 수 있는 약품은 독감이나 천식과 같은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약부터 500개 이상에 달하며 배송에 따른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아마존은 설명했습니다. 또 처방약은 신청 이후 목적지까지 1시간 내에 드론이 고객의 문 앞에 떨어뜨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론에는 물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며 장애물을 피해 40m에서 120m 사이를 비행합니다.
드론은 배송 공간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고객 약품이든 포장을 내려놓고 장애물 발견 시 아마존 배송센터로 돌아와 추후 재시도합니다. 아마존 약국은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약국으로 아마존은 2018년 힐팩을 인수해 202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수년간 드론 배송에 공을 들여왔으며 2016년 영국에서 시험 배송 이후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물품 배달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미주 한인소상공인 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한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미국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주 한인소상공인 총연회 장마리아 총회장과 임원진 일행은 18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오 시장은 한국 소상공인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회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컨퍼런스가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현지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고 격려했습니다.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은 추후 한국 소상공인들의 미국 진출을 위해 한국 담당관과 연결하고 차세대 인재들을 위한 멘토링 컨퍼런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16일 총연 회장단 일행은 서울특별시 의회를 방문해 김현기 의장 및 시의원들과 만나 담화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평생 모아둔 재산,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이익을 확실히 지키십시오. 단연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은 김인구 변호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등 여러분 가족의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김인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678-770-3050, 678-770-3050. 앞서 보도를 보신 것처럼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하원 의장이 되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순조롭게 잘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생각보다 반조던파들의 의견이 지금 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2번 투표를 통해서 조던 의원이 실패했는데 3번째 투표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3번째 투표가 연기된 것은 내년 1월로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연방 하원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민감한 부분인 지금 연방 정부의 지출 예산 확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연방정부가 돈을 펑펑 쓰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공화당 우파, 강성 우파 의원들의 의견인데 이것을 잘못 처리했다라는 이유로 사실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을 축출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맥켄리 임시 의장을 권한을 부여를 해서 그 사람이 의장인 것처럼 권한 부여를 해가지고 예산안을 협상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게끔 하는 이런 상황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맥켄리 임시의장이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방망이 고무도장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의사 진행만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쉽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득권층 공화당원들하고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리는 이런 상황. 말은 좋게 이야기할 때는 초당파 의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지금 프로블럼 솔버스라는 코커스고요. 이 문제 해결사라는 코커스가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 위원회는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초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당색에 의해서 의사진행이 진행이 안 되고 입법이 방해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좀 초당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인데 좋게 이야기하면은 초당적인 것이고요.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쁘게 보면은 이건 순전히 야합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제 정책을 잘못 펼쳤다라고 지적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지출을 너무 많이 썼다. 그 많은 지출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 인플레이션을 감당을 못하니까 국민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돈 쓰자라는 내용대로 다 그냥 쓰게 해주면 이러면은 지금 민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공화당 강성 우파 의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이거 막겠다라고 의원이 됐는데 지금 막지 못하게 생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짐 조던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되면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다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반조던 공화당 의원들이 튼튼하게 묶이고 오히려 그 세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서 반조던 의원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강성 우파 지지자들, 강성 우파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쓸데없는 짓들을 좀 했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행동들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요, 돈 베이컨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돈 베이컨 하원 공화당 의원인데 조던 의원 하원의장 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돈 베이컨의 와이프, 아내한테 누군가가 사진을 보낸 겁니다. 돈 베이컨 아내한테 돈 베이컨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돈 베이컨 아내가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내 남편 사진을 보내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사진 보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네 남편은 앞으로 절대 제대로 된 공화당 의원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될 거다. 우리가 못하게 말 거다. 협박을 한 겁니다. 정치인들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생리는요. 그 자리에 연방 하원 정도까지 갈 정도면은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 생리는 협박이 들어오면 아이고 무서워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 갑니다. 협박이 들어오면 이것 봐라 차라리 공개하죠. 나 이런 협박 받았다. 어떤 놈이 나한테 이런 협박을 했는지 두고 보자.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잘못 건드린 거죠. 감정이 상한 겁니다. 짐 조던을 하원의장 만들려고 나를 협박을 해?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한 의원이 돈 베이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의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꼬여 있는 거는 이성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사람들이 다시 짐 조던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급하게 짐 조던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원 의장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 밥그릇이 깨지게 생겼다. 기득권층의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는요. 지금 전쟁과 관련한 군수사업과 관련되어져서 연결되어져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스폰서해주는 스폰서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들이 끊기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짐 조던을 일단 뒤로 미루고 일단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계속해서 군수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의원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짐 조던을 뒤로 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건 돈 베이컨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민주주의 질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다수가 선택을 하면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화당 지금 어떻습니까?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이 축출되는 것도 소수의 의원들 때문에 축출이 됐다는 거죠. 공화당 내부의 소수의 의원들 때문에. 민주당에서야 뭐 다 찬성했으니까. 그것이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을 축출하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하고 이 공화당 의원 몇 명이서 딱 마주치면서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을 축출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상황이 어땠습니까?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를 그러면은 하원 의장 후보로 내밀자라고 공화당 내부 비밀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수를 얻었던 겁니다. 스칼리스 의원은. 그러면 공화당 내부 투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이게 당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공화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100% 다 자신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후보를 찍어주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 질서인 것인데 아니었죠.
지금 짐 조던을 지지하고 있는 소수의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스칼리스 안 된다. 스칼리스가 하원 의장 되는 거 안 된다.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국은 스칼리스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표 던질 거다라고 끝까지 우겨서 결국에는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스칼리스 의원은 상대방 이 강성파 우파 의원들 설득하는 거 포기했죠. 이거는 설득이 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 조던 의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베이컨 의원의 표현을 따르면 자격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공화당 내부의 다수 지지를 받지 않았던 거였으니까 처음에. 그런데 미국적이지 않은 이러한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공화당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짐 조던이 하원 후보가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고 어떻게 들으면 아니 상황이 어찌 됐던 간에 최종 결과는 짐 조던도 공화당 내부 회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후보로 낙점이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돈 베이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 짐 조던을 어쨌든 하원 의장 후보로 결정을 한 거니까 본인도 그럼 당론을 따라서 투표를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본인이 지금 소수파가 돼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재밌는 건 뭐냐면 소수가 반대하고 버티면은 공화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하원 의장으로 나와서 투표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없는, 선출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패트릭 맥켄리 임시의장한테 임시의장은 원래 의사 진행권은 없습니다만은 입법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법을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원래는 하원 의장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권한을 주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대신에 하원 의장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25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승계 서열,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시의 승계 서열에서 하원 의장이 세 번째인데요. 근데 그 승계 서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더 힐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승계 서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은 지금 짐 조던 의원 입장에서는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조던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 실제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요, 두 번째 투표하기 전에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짐 조던이 하원 의장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이긴 합니다. 또 다른 이슈가 터져 나오고는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 맷 게츠라든가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든가 짐 뱅크스라든가 이런 강성 우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또 발동이 걸린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임시의장을 갖다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게 버리면 당장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하게 지출을 못하게 막는 작업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서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100억 달러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600억 달러 지원하자라고 이번 주 안에 그런 발표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700억 달러 아닙니까? 당장 순간적으로 700억 달러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돈들을 갖다가 그냥 한순간에 써버리려고 하는 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데 적어도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 막게 생기는 거죠. 왜냐? 아무리 강성 우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화당 내에 있는 중도 공화당원들 그리고 또 이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쪽 의원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초당파적으로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원 의장 직권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 지금 원래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마가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마가 정치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강성 우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짐 조던 의원이 지금 와가지고 투표 뒤로 미루고 포기하는 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거꾸로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내비두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짐 조던이 자기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하원 의장이 될 텐데 짐 조던이 하원 의장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 2024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완전히 민주당 망하자고 작정한 거 아니냐? 짐 조던 지금 하원 의장에 아예 못 되게 하든가 아니면은 계속 투표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거 그냥 이거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더 큰 계산서를 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은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공화당 쪽에서도 또 소수이긴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결국 짐 조던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첫째는 짐 조던이 의도하는 바라는 거는 이제 단순하죠. 임시 의장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만들어 주어서 지금 예산안 통과시키는 부분 이건 이제 일단은 진행을 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게끔 하는 작업은 진행을 시킬 것이다. 상당히 많은 지출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하겠으나 그 책임이 짐 조던한테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대신에 짐 조던 의원은 시간을 벌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내가 하원 의장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 1월쯤 됐을 때 하원 의장이 정식으로 이제 임시 하원 의장 시절을 마감하고 정식 하원 의장이 성립이 되면서 옹립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하원 구조가 발동이 걸리겠죠. 그때 짐 조던 하원 의장이 취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2024년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그냥 단순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연방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무기화 문제 이걸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이거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탄핵에 대한 그런 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연방 하원 의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이든에 대한 탄핵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연방 정부가 함부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블락킹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효과를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었죠. 사실 짐 조던 입장에서는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그림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연방정부가 돈을 더 못 쓰게 쥐어짜는 이 작업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것인가. 사실 그 갈림길에서 짐 조던의 선택은 2024년 선거를 겨냥하는 쪽으로 선택이 됐던 것이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짐 조던의 선택이 옳기를 저희는 바랍니다만은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목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